안녕하세요, 박사장입니다. 지금 얘기해 볼 내용은요, 하이디라오라고 아세요? 하이디라오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얼마 전에 기사가 나서 보니까 지금 중국에 지금 이런 일 때문에 개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오픈을 못하고 있는데 손실이 거의 하루에 8천만 위안, 거의 한국 돈으로 150억, 하루에 150억씩 난다고 기사가 났고요. 이게 지금 누적이 된 게 지금 20일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이 가까이였는데, 그러면 이제 3천억 이 정도 손실이 났다고 지금 일단 기사가 났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하이디라오라는 이제 기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요. 전국에 한 700개 정도 매장이 있고요. 지금 제가 2019년도 이제 6개월 동안에 그 기업 보고서를 한번 읽어봤거든요. 2019년 상반기에 매출 같은 경우에는 120억 위안 정도를 했더라고요. 120억 위안이면 한국 돈으로 거의 한 2조 정도 됩니다. 한국에서 제일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파리바게트로 알고 있거든요. 프랜차이즈 기업 중에서 제일 매출이 잘 나오는 게 파리바게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조를 못할 거예요. 근데 이 하이디라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2조 매출을 올리니까, 그러니까 거의 진짜 파리바게트 전체보다 2배 정도 매출을 더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파리바게트는 가맹점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직영이고요, 상장 기업입니다. 그게 조금 다르긴 하죠. 근데 어떻게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한국에 있는 스타벅스 정도? 한국에 있는 스타벅스가 매출이 한 1조 5천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스타벅스의 거의 한 2배 반?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이제 얘기를 했을 때 하이디라오가 잘 된다고 해서 하이디라오의 이제 시스템을 따라하다가 이제 망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 첫 번째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인건비로 들을 수 있어요. 인건비가 36억 위안, 거의 한 6개월에 한 6천억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의 뭐 한 달에 1천억 정도 인건비가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엄청난 비율이거든요. 이게 거의 매출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비율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음식점을 할 때 인건비가 3분의 1 정도의 비율이 들진 않거든요. 특히나 중국에서는. 이쪽에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질 이런 거를 중시하다 보니까 인원을 많이 쓰고 권한을 많이 주고 해서 이제 그 비용을 많이 써서 기업을 좀 발전시키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어요. 근데 이게 뭐 막상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성공했으니까 뭐 결과론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하기는 힘들죠. 근데 그 이유는 또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다음 보실 거는 재료 원가 보실 건데요. 재료 원가 같은 경우에는 49억 위안 정도를 썼더라고요. 그게 한국 돈으로 치면 한 8,300억 정도인데, 이것도 배출에 대비해가지고 거의 한 40% 정도 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30%, 조금 넘게, 재료 원가가 40%, 그러니까 70몇 프로를 재료 원가랑 인건비에서 쓴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엄청난 비율이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그런 데서는 이 정도 비율까지는 쓰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비정상적으로 요쪽 비율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세무 비용이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따로 나갈 거고.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많이 쓰고도 이 기업이 괜찮은 이유, 그게 뭐냐면 월세가 엄청 싸요. 그러니까 월세 비율이 거의 한 매출의 1%가 안 돼요. 월세 비율이 1억 위안 정도로 해가지고 1,700억, 그게 매출로 비교하면 매출의 1%도 안 되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음식점을 가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때 매출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보통 한 10%에서 거의 한 10%를 넘어가는 점포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수치를 자주 보는 게 뭐냐면, 월세가 매출의 10%를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힘들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가게를 볼 때, 판단을 할 때 월세가 매출의 10%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많이 봐요. 근데 10%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쪽 하이디라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가 안 된다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매출이 커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이 기업이 이제 유명세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또 땅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이 하이디라오라는 브랜드를 유치를 시키려고 엄청나게 그 좋은 조건을 다 걸고 있어요. 몇 년 월세 면제 막 이런 것까지 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말 개인이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개인이 전혀 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하이디라오의 방법을 따라하거나 그 철학을 따라서 뭐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 제하고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한 10% 내외로 이제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서 또 이제 10%가 잘 안 나온 데는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가맹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 비교할 수 있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1조 5천억에 영업이익이 한 1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직영점이라도 그 정도면 엄청나게 매출이 이익이 잘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이디라우 같은 경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월세 때문에 이익이 나온다. 사실상 월세로 이제 돈을 번다. 싸게 들어가서 브랜드로 이제 좋은 브랜드로 좋은 조건에 입점해서 이제 박리담의 형식으로 가고 월세에서 돈을 남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이걸 봤을 때 평상시에는 아무 일 없을 때는 되게 잘 되는 현금 장사니까 좋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천재지변이나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잖아요. 일단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손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월세나 이런 부분일 거예요. 근데 월세나 이런 부분은 하이디라우 치고는 많이 안 자제를 하니까 그 월세보다는 인건비죠. 그러니까 이런 상장 기업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인건비를 많이 주던 기업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한국의 노조 눈치 보듯이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월급을 일단 공식적인 말로는 월급을 다 챙겨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월급은 일단 손실이 난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하루에 8천만 위안 정도,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거의 한 150억 정도 하루에 손실이 난다고 하고요. 일단 간단하게 계산하면 20일 정도를 계산하면은 이제 3천억 정도가 손실이 나고, 이제 30일로 계산하면 4,500억. 그게 또 장기적으로 또 갈 것 같으니까 이게 바로 회복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진짜 큰 손실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하이디라우 쪽에 현금 보유를 하고 있는 게 한 6개월 정도 버틸 만한 그 현금밖에 없대요. 근데 6개월이나 버티는 거는 이미 엄청나게 뭐 현금을 확보를 잘 해놓은 편이긴 해요.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2개월도 못 버틴다, 3개월도 못 버틴다 하는 기업도 많은데, 이렇게 큰 기업이 이런 큰 그 유보 자금을 이제 보유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잘 건전하게 재무 상태를 유지했다는 건데, 일단은 그래도 이 기업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조금만 길어지게 되면은 아마 엄청나게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지역에도 하이디라우 점포가 3개 정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가보면은 웨이팅이 평일 점심이나 저녁에도 웨이팅이 적어도 한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려야 될 정도로 장사가 아주 잘 됐어요. 근데 그런 이제 매장이 이제 한순간에 문을 닫아야 됐고, 그 다음에 또 그 규모도 되게 엄청나거든요. 규모도 크고, 그 다음에 또
인원도 많고 이러니까. 아, 그리고 그 직원들한테는 숙소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건 여담인데,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도 숙소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저희도 그 직원이 거의 한 150명 정도 되는데, 하이디라운은 한 점포에 거의 한 직원이 그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숙소를 제공해주면 이제 월급도 저희 월급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거의 한 1.5배 정도? 그리고 걔네들은 이제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자기 숙소에 이제 그 아줌마를 배치를 해가지고 이제 빨래나 청소나 밥이나 이런 거를 해주는 아줌마가 또 집에 상주를 하면서 그 사람도 정직원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한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직원의 복지를 이제 센세이셔널하게 했던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이. 그래서 정말 저 같은 다른 그 공중업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볼 때 정말 조금 좀 한편으로는 조금 너무 이해가 안 되면서 한편으로서는 또 되게 좀 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부러우면서도 약간 그런 약간 존재 대상이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오늘 밑에 내려와가지고 좀 너무 집에 오래 있더니 좀 답답해가지고 여기 집 밑에 산책하러 내려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가 석양이 되게 보기가 좋아가지고 되게 일단은 내려와 봤는데요. 거의 20며칠째 집에만 있으니까 거의 사람들, 저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다들 답답한 것 같아요. 답답해서 지금 나왔고 뭐 산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